그 월급에 잠이 와?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, 예,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또 낯선 우리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왜 모셨을까요? 왜 왔어요, 근데? 오라고 해서 왔어요. 오늘은 그 우리 요즘 그 사회 초년생들 직장 구하기 쉽지 않죠. 예, 그 최대 청년 실업 이 난이 불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또 좋은 직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신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되게 귀하신 분들이시죠. 근데 이분들도 이제 귀한 자리가 된 만큼 뭐라도 이제 돈을 벌어서 저축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사회 초년생들이 금융권에 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우리 신입 직장인 분들이 이제 봉이 되지 않는 방법.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,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, 사회 초년생들을 많이 보고, 그리고 신입사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, 어느 누구 컨설턴트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, 오늘은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. 인사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. 조지현 컨설턴트입니다. 이름도 참 멋지다. 예. 감사합니다. 저희 방송 특징이 뭐냐면 꼰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람이 다 안 좋아. 여기 우리 조지현 컨설턴님도 바람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제가 지금 소개를 좀 너무 좀 약소하게 해드렸죠. 아닙니다. 충분합니다. 사회 초년생들 분들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보셨죠? 예. 네,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조 컨설턴트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위주로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좀 덜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지 상태예요.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도 지금부터 채우는 단계인데 첫 세팅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뭐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? 요즘 그 사회 초년생들 분위기 어때요? 막상 그분들을 상담을 해보고 컨설팅을 해보면서 그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뭐 것들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네. 우선은 많은 분들께서 취업하신 이후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죠. 그렇지, 맞죠? 네,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상이 됐다라고 좀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.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본인이 원하는 회사 혹은 원하는 어떤 직종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취업에 성공하게 된 분들도 좀 많이 뵀고요. 그러시구나. 또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으시죠? 사실 굉장히 많죠.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우세요? 사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취업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본인이 혹은 본인의 가족들이 그 원하는 그 회사가 아니라 그 방향이랑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하자마자 재취업이나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우리 조지현 컨설팅님 어떠세요? 본인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과거부터 원했던 일인가요? 네, 저는 한 대학교 때부터 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예, 막상 일을 하고 나서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있고, 근데 또 일이 또 되게 힘들 때도 사실 있었는데, 네. 근데 또 일은 또 일처럼
네, 해야 되니까요. 뭐 저희도 있지만 업계에 많은 그 컨설턴트 분이 계세요. 나름 저 전문가로 자칭하시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다른 직군과 틀리게 좀 그 컨설팅함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? 사실 그 방금 뭉치 형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때문에 가장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뭐가 부담스러워? 네. 기존의 다른 분들은 무언가 저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본인도 많이 경험도 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좀 있는데 네네.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백지 상태고 혹시나 이제 뭐 부모님께서 뭐 미리 가입해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지식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대로 좀 바로 그대로 믿으시는 경향들이 좀 많으세요. 아, 그렇지. 워낙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제가 이제 도화지에 그림을 좀 스케치를 잘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.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이분들께 굉장히 큰 피해를 또 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, 사실. 제가 이제 조지현 컨설턴트님을 간혹 한 번씩 뵀는데 제가 이분을 모신 거는 제가 아는 한 그 상담에 있어서 가장 진솔하시고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론 한번 들어보죠. 일단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보자. 자, 기본적으로 첫 월급을 받았어, 맞죠? 네.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? 저도 사실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첫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진짜? 그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?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.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첫 월급부터 좀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의지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. 좀 힘들게 취업하다 보니. 그렇지. 사실 좀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이 방송의 취지랑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첫 월급은 좀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다 써라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. 아, 좋네. 왜? 뭐 사실 뭐 그동안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많았잖아요. 특히 또 이제 지켜보시는 부모님들이나 뭐 주위 친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을 텐데 좀 그분들께 보답을 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과 좋은 시간을 또 보내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돈을 모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그리고 뭐 실제로 뭐 회사마다 과정이 조금씩 달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실제로 뭐 연수 기간이 아니면은 사실 또 돈 쓸 일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. 술 사줘야지, 친구들. 네, 그래서 연수 끝마치고 새로 이제 그 정규적으로 이제 출근을 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이제 좀 그동안의 나의 보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들 즐겼으면 좋겠고요. 근데 하지만 절대 처음에 들어가서 신용카드 바로 만드셔가지고 뭐 본인의 월급보다 그 이상으로 쓰시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. 이때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. 보면 그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연수 기간에 보면 금융회사들이 와서 카드 만들라고 막 이렇게 줄을 서고 있잖아요. 네, 그럴 때 맞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럴 때는 저는 신용카드가 사실 뭐 좀 이제 후불제기 때문에 좀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는 좀 부작용도 있지만 또 요새 같은 사회에서 신용카드 없이 좀 살긴 힘들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뭐 꼭 본인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어떤 곳과 관련된 혜택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폭넓게 뭐 적립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 한 2개 정도는 만드는 게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주의입니다. 그러시구나. 그래서 이제 그 첫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뭐 저축 통장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선물을 한번 하자. 그런 이제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그러죠. 이제 그래 첫 월급만 썼어. 그 다음에 돈 모아야 되잖아 이제. 네.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? 뭘부터 해야 돼?
그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장 막 저축을 하시려고 해요. 아, 그렇지. 네. 왜냐 돈을 벌었거든. 맞아요. 그래서 막 주위에 이것저것 이제 정보들 많이 듣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고 좀 이제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는 사실 그것보다 이제 진짜 내가 돈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분들은 뭐 차나 시계, 여성분들은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네,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. 그게 뭐가 됐든. 네,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제 특성화고 쪽에 제가 강의를 나가서 알게 된 친구인데요. 네네. 그 10대 친구라서 이제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소비 수준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6개월 정도 후에 봤더니 그 티모 브랜드에 한 4,5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. 새초년생이. 네. 네.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는 그 본인한테 좀 과할 수 있는 시계지만 어쨌든 그 시계를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금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지금은 상담을 하면서 그때 조금 돈을 모아서 무언가 산다라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생긴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주택 자금 이런 것들에 을 위한 그 저축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은지 또 하다못해 그냥 내가 뭐를 사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저축을 할 때 그 저축 의지를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을 꼭 거쳤으면 합니다. 그러니까 되게 좀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. 대부분이 그 재무 설계, 재무 관리 이렇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이제 허례의식이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망을 좀 줄이고 그런 거 줄여가지고 커피값 아끼고 뭐 그런 거 줄여가지고 빨리 조금이라도 돈 모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목표, 열망 그리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처음부터 중요하다 말씀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또 저희 세대가 좀 예전 우리 또 뭉치 형님처럼 아재 세대, 네. 아재 돼버린 거야?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또 돈 쓰는 재미도 있어야 돈을 또 모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색다른 시각이야.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아재가 된 것 같아. 세대 차이예요, 세대 차이. 그렇네. 의미가 있네. 그 열망이 강할수록 저축 의지가 커진다. 좋은 의견 같아요. 네, 또 얘기해봐요.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요? 뭐 그 다음에 또 얘기해봐요. 준비한 거 없어요? 네.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돈 버는 것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열망이 강할수록 그 저축 의지 커지기 때문에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세우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. 근데 그게 혼자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사실 좀 혼자 하기가 쉽지 않죠. 네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은 좀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에 내가 그 돈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죠. 그러시구나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실 방법은 없어요. 방법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해외여행을 단순히 가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2년 후쯤 또 생각을 더 하다 보면은 내년 여름쯤에 휴가를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여름까지 모으면 되겠구나. 약간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서 그 계획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는 뭐 사실 그거는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구나. 그리고 그런 양식지가 있어요.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타임라인별로 그런 그 본인의 그 이벤트적인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첨가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조정 컨설턴트님 같은 좀 전문가 만나셔가지고 간접적인 경험 있는 것도 도움 얻는 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. 많은 분들이
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. 그럼 뭘 어떻게 뭘 얼마나 저금해야 됩니까?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. 네. 네. 그 얼마나 저금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죠. 사실 좀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본인의 계획, 재무 목표에 따라서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.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실수령액이 한 2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50% 정도 저축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뭐 한 40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한 70% 정도 저축을 좀 말씀드립니다. 그게 차이가 있어요? 우선 이제 죄송합니다. 네. 우선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고정 지출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고정 지출은 200번나 400번나. 네.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400 버는 분들이 2배 더 많이 지하철비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네. 네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절대적인 고정 지출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 이제 200 이하 200 정도 버시는 분들은 고정 지출이나 이제 본인 생활비 한 100 정도 생각하시고 네. 이제 그 50%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버시는 분들은 뭐 400 정도 버시는 분들은 한 70% 정도 고정 지출 플러스 또 아무래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그만큼 또 회식도 많고 뭐 등등 또 일들이 많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쓰시더라도 70% 이상은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. 이게 또 새로운 또 접근이네. 보통 그 가이드라인이 그런 책에서는 뭐 사회초년생들 70%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50%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조 컨설턴팀이 얘기하신 그 가이드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것 같아. 고정 지출에 대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급여별로 소득 수준이 달려야 된다. 또 색다른 접근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좋네요. 네. 근데 또 이제 취업을 하시고 뭐 기숙사나 혹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월세나 그렇게 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네. 뭐 그런 분들은 뭐 저축률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뭐 10에서 15% 정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. 그렇구나.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조 컨설턴님 모시고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첫 월급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돈을 이제 처음에 어떻게 모아야 되고, 얼마 정도를 저금해야 되는지, 이제 약간 러프하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. 좀 쉬었다가 우리 또 2부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인 부분들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더 Q&A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